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연말을 가면 갈수록 미국 증시의 강세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커플링이 좀 될 수 있을지 동시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넘기게 되는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하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안 좋지만 또 좋을 때는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어디에서 잡아갈까요? 네,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넘었으니까 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한 줄 평을 제가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단기 저점 지지 여부는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이 이런 정제인 뉴스로 쉬어갈 때 뉴욕 시장 같은 경우 꾸준하게 우상 기조를 보여주다가 이틀 정도 쉬었어요. 이틀 정도 쉬다가 오늘 하루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비상계엄령 이전부터도 꾸준하게 약세를 보여줬지만 이 비상계엄령 이후로 굉장한 약세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골고루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이 약세를 보이는 간에도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정말 이 제2의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아닌 것인가 하는 이제 엔비디아의 수요가 견조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낙수 효과가 국내 효과로 온다고 했을 때는 그 국내 시장에서 이 관련 종목들과 낙수 효과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월요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월요일은 정말 지옥 같았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은 그래도 살만했었어요. 근데 수급이 조금 달랐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시장을 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일본 캔들 자체는 음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분들이 반대 매매를 넘어서 투매까지도 하시면서도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화요일 정규장 같은 경우는 음봉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였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 투자분들은 투매를 일으키면서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받아주었다.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주었는데 적극적으로 받아주었지 않았기 때문에 음봉 같은 경우 좀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다시 매수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어지러운 줄 알고 내동매매를 거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네, 여기가 저점인가 보다 하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시장 지수랑 수급에 대한 이야기고, 시장의 전반의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 가능성과 그 다음에 연기금의 10조가량의 증안펀드의 투입 관련,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거취에 대해서는 앞에서 앵커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탄핵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당 의원들의 8명 이상이 찬성을 해주면 탄핵이 되는데 이 인원들 한 명 한 명이 반대해서 찬성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8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인데 원래는 이 안철수 의원 말고는 찬성을 하신 분들이 안 계셨는데 한 분 한 분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탄핵을 될 때까지 계속 이 탄핵안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증안펀드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은 증안펀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일단 밸류 펀드도 사실 2천억,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2천억, 3천억 사실 외국인이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를 한 이틀 해주면은 그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 증화펀드 같은 경우도 약 40조에서 50조 규모인데 이 중에서 사실은 20에서 30조가 외환시장이랑 채권시장에 들어가고 주식시장은 사실 10조 원밖에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건 좀 튼튼하죠. 외국인이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20조, 30조를 팔아왔는데 여기서 10조를 더 판다? 물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이 경영권 다 내려놓고 뭐 배당이나 뭐 경영권 행사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 시장을 내팽개치면은 10조 매도세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증한 펀드가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 전국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뭐 진행이 된 적 없죠. 이 증한펀드가 나왔을 때 정말 16년 만에 이 증한펀드가 가동이 되나라고 했던 만큼 이 증한펀드 가동이란 이슈가 나왔을 때는 많은 투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시장이 저점이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한펀드 가동되긴 하겠지만 이 증한펀드가 정말 투입될 수밖에 없는 16년 전 상황은 나와선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증한펀드가 가동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이 저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매수세를 넣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는 금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 매도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매수를 하면서 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증한펀드가 투입되고 있지 않지만 이 증한펀드 앞두고 이 외국인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고르게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도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고르게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권장을 해드리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3일차 오늘이 좀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안을 내놓고 방어하는 관점 속에서 약간 박스권 움직임은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바닥 그다음에 스윙 관점으로는 일주일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보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장 단기 저점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은 정치 엔비디아 그리고 증한펀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지속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12월 5일 때에도 사실 정책과 금융 그리고 어제 이틀 전에 급등을 했었던 의료 AI 루닛까지 해서 전반적인 이제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를 잡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시장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어제 오늘 이제 그제 어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것 전망이 되는 양자암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서 관련된 재료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반응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직접적인 종목들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린 섹터를 많이 드리고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는 스윙 관점이나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양자 암호 같은 경우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라는 게 보통 이제 정책 수혜주 간혹 언급이 나왔을 때 이 관련 종목들이 워낙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강한 일간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글이 또 뉴스를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구글에서 초고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양자암호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안 계실 건데 저 역시도 이제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 금색 띠로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게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2019년에 IBM에서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용화 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가격도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구글에서 보통 이제 14년입니다. 10에 24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의 개발 속도도 감잡을 수 없어요. 10의 제곱이면 100년이잖아요. 근데 10의 24승이면은
예,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기상청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IT 기업에 있는 이 슈퍼컴퓨터도 10의 24승년이 걸려서 만드는 이 계산을 5분 만에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사실인가 보다 했지만 저는 두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용이나 가정용에서 쓰이는 컴퓨터보다 기상청이나 글로벌 IT 기업에 있는 슈퍼컴퓨터도 20배, 30배가 빠른데 이 구글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나 빠른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이 AI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IT 기업 정도 되니까 수십조가 되는 자금을 투자해서 AI 산업을 육성을 한다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국내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냐고 봤을 때는 뭐 갤럭시아 머니티라든가 아니면 뭐 엑스게이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뭐 실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매출액은 나오는 것 같은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은 제가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매를 잘 못하고요. 손절 잘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저는 SKT나 KT를 말씀을 드려요. 물론 SKT랑 KT 같은 경우는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SKT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양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해서 가장 먼저 이 양자 산업을 본격화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양자암호 기술을 걸고 해독하는 이 양자암호 통신 관련 제품을 개발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고 KT 같은 경우도 조금 허무맹랑할 수 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 솔루션을 상용화를 준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볼 때는 보통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근데 변동성은 소프트웨어가 강한데 어떤 실적 가시화는 보통 하드웨어가 크죠.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했고 KT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심주는 솔리드랑 한국정보인증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완전히 변동성이 강한 종목과 변동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솔리드인데 이 솔리드는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관련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노와이어리스나 RFHIC 이런 종목들도 들 수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분기 실적 적자로 전환돼 버려가지고 저는 5G 통신 장비주 중에서는 솔리드가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선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 있어요. 크립토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양자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꽤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해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한국정보인증이 굉장히 좀 다크호스가 될 거다라고 판단해요. 어떤 PKI 개인 보안 솔루션이나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은행을 이용하거나 어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 보안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이 한국정보인증이 양자 난수 생성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보안 스타트업 기업 EYL과 협력을 해서 OTP 생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 일부 나왔고 기관 순매수 들어왔는데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유심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이번 주 참 핫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솔리드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뭐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우주항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들어온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볼까요? 네,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제가 걸어온 길, 뭐 손 팀장이 저번 주엔 뭘 소개해줬다, 저번 주에 뭘 소개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막 대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 사실 스윙 관점으로 제가 준비를 해온 건데, 뭐 조선이나 방위산업 이런 종목들과도 좀 연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안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비상계엄령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 예산이 가장 컸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대왕고래는 거의 뭐 대왕고래랑 원전, 이제 대왕고래는 거의 95% 예산이 삭감됐고 원전 같은 경우도 거의 80%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측 특활비는 삭감이 다 됐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월급은 소폭 증가를 했고, 군인 간부 급여도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왕고래랑 원전이랑 특활비랑 국회의원 월급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쉬운 건 있어요. 뭐 한 10%, 20% 삭감했으면 뭐 괜찮은데 80% 삭감 조금 가슴이 아픈데 이런 것들도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군인 간부 급여를 조금 삭감한 것은 조금 아쉬워요. 이 장병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장병들의 처우 개선한 것만큼 이 간부들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차근차근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우주항공 관련한 예산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9,649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는데 전년 동기 7,598억 원 대비해서 27% 증가한 금액으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산업 관련했을 때는 역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시장에서도 훈풍이 왔죠. 이 일론 머스크 CEO의 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501조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1.56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3%가량 반등을 했는데 테슬라가 5% 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혹은 조금 더 넓게 일론 머스크 CEO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위산업이나 조선 이런 종목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근데 일단은 우주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자율주행이랑 로봇이 만약에 오늘 개장 이후에 낙수 효과를 얻는다고 했을 때는 그 섹터들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관심주는 AP위성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미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뭐 박스권 중단부 이상으로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후속주를 공략을 해보는 게 맞겠지만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정말 한 달 전, 3주 전에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정쟁 뉴스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을 다 박스권 아래로 다시 내려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는 모습에 이 AP위성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경쟁협회에서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저궤도 위성통신이 2025년에 그 위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AP위성이 관련 종목으로 낙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위성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 수급원이 외국인 투자가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면서 이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관련 섹터로도 분류가 될 수 있죠.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11개월 선행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11개월 선행포가 25에서 30가량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13.1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증권사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평입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지상 방산 부문의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향상이 지속이 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다가 이 외국인의 순매도는 개인의 순매도를 외국인의 순매수는 개인의 순매도를 받아주는 물량이죠. 근데 최근 이틀간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가능하신 분 혹은 분할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이 두 종목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AP 위성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님의 수익에 대한 결과물들은 제가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플리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양자 기술과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은 좀 같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어 모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약간 좀 사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역할을 좀 AI 소프트웨어가 할 테니까 사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방향성 속에서도 변동성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AI랑 의료 AI 같은 경우는 미국에 약간 훈풍이 있기 때문에 약속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셀바스 AI,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스트 소프트, 뭐 SP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거나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을 쫓아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플리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데이터 판매 및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단어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용도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뭐 AI 기업이라든가 쇼핑몰 기업이라든가 이 기업들이 원하는 말뭉치가 다를 텐데 이 원하는 구매처의 성향에 맞게 말뭉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흑자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요 정도까지 흑자 기업이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흑자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알집이라는 든든한 본업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있죠. 그 다음에 전방에 MS가 끌어주니까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기업을 제외하고 플리토가 드디어 분기 실적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 기업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인 이정수 대표도 자사주로 시중에서 17,534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토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AI 톤 번역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저는 이거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이 AWS 리인벤트 2024에 이 플리토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해외 행사에 가면은 글로벌 전방 기업과 공급 계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뷰 있어요. 근데 그 대표께서는 성공적인 발표였다. 어떤 해외 기업과의 단일 공급 계약이 예상이 된다. 이러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었으면 뭐 계약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스권 내부에서 21선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 이런 거 체크해 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외국 기업과의 단일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플리토 오늘 내일 일간 변동성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여로 팀장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양자 컴퓨팅에서 솔리드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우주항공이었습니다. AP위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언어 모델 쪽에서는 플리토, 몇 개 없는 흑자 기업이고 또 앞으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도 기대된다는 관점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